드디어 이제 심층 인터뷰 시간이 왔습니다. 아, 대표님과 1대1로 하는. 네. 그러니까 정책인가요? 네. 오늘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까요? 예? 제가 소띠라서 네. 속이 뭡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막 또 이제 갑론을박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시장에서 막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또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앵커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앵커님은 자 10월 3일 네. 연휴. 장기 연휴 전에 그냥 가져가실 겁니까? 주식 줄이실 겁니까? 자 대답은 저는 반반으로 가겠습니다. 50%는 가져간다. 네. 일단 팔긴 팔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일단 비중이 좀 줄였고 네. 그 전에는 더 줄일 생각이고요. 더 오늘 줄일 시장 흔들게 만드신 분이 앵커님이시죠. 그러시네요, 그러시네요. 저 잠깐만요. 끈적이다. 네. 어쩐지 왜 이렇게 물량 많이 나와 그랬더니 좀 조심하세요. 좀 살살하세요. 연휴 끝나고 장 시작했는데 폭락하면서 시작하는 거 네. 저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폭등은 괜찮습니까? 그건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오, 야 멋진 말을 하시네요. 네, 이야, 잃지 않지만 배는 아플 수 있다. 네. 어떻게 이게- 하실 거예요, 대표님은?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부터도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 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원금을 남겨놓고 이익분의 일부는 줄여도 뭐 전혀 성과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니까 아, 줄인 현금으로 연휴 끝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 올라가는 거 있으면 따라 사고 빠지는 거 있으면 아래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2차 전지를 갖고 있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던지는 일단은 뭐 다 비우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예, 되게 좀 경우에 수에 따라서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맞죠. 일주일 남았네요. 거의 일주일 남았네요. 딱 거의 이제 일주일 올해일수록 오는. 그렇죠. 네. 네, 일주일 남은 상황 쪽에서 근데 요때쯤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요가 되게 많은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근데 내가 얼만큼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나마 시장이 좀 좋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수익 나신 분들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네. 수익 나신 분들 한 7, 네. 네. 아니신 분들 한 3.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은 장기로 아니신 게 아니라 못 대응하신 거죠 지금 시장에. 예, 그렇죠. 그런 반도체 분들 가는 거 못 따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또 요즘 잘 안 가는 것 중에서 또 소비주 이쪽들도 생각보다 화장품도 그렇고. 예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시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유 뭐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 예측해가지고 뭘 포지션을 딱 가져가는 거는 항상 예측은 슬픈 예감은 그 틀린 적이 없나. 틀린 적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운용의 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계속 또 이제 좀 앞으로 좀 나올 부분이고 근데 그게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팔면은 그게 모이면은 이제 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되고. 그렇죠. 네. 아니, 한 30%만 좀 비워놓고 가자. 이게 대세가 돼버리게 되면 진짜 빠져요. 네. 그럼 반대로 또 가야죠. 그럼 그걸 또 바꾸고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그때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바로 장표 가도 됩니까? 네, 네. 그럼요. 네, 아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고평가 논란. 이제 fairly valued 이 표현을 쓰면서 이 한마디로 가만히 있던 미국 시장이 그냥 와르르 흔들리더라고요. 파월 회장의 발언이었죠. 네, 네. 그게 그 얘기인가 나중에 보고도 밸류드가 미국 얘기로는 너무 많이 오버밸류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 주식시장 싸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죠. 근데 지금까지 한 2021년도 때는 한번 그랬었어요. 그렇죠. 연준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 얘기 한번 딱 하고 제 기억으로 한 1, 2주간 또 막 빌빌댔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뭐 똑같이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한마디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그냥 딱 선을 긋는 거죠. 어차피 연준 의장이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닌데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선을 넘고 나도 한번 선을 넘어보겠다 뭐 이런 쪽에 약간 좀 기싸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서 고평가라는 얘기 나오다 보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영향을 받냐면 코스닥 성장주가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 쪽인데 솔직히 미국 고평가 논란 때문에 고점에서 밀렸다. 아니 왜? 일본은 한 1%에 또 올라요? 네, 원래 또 엔화가 강세예요. 네. 근데도 일본 증시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오늘 코스닥 성장주라고 해도 사실상의 바이오 대참사 날이었잖아요. 바이오 로봇. 그렇죠. 네. 이쪽에 약간 뭐 이슈가 따로 있었나요? 단순히 저 금리 상승에 대한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한 게 작용이 컸나요? 아침에 시작하고 네. 뭔가 물량들이 굴럭굴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불거진 게 그거였습니다. 팔고 갈래 사고 갈래 이런 얘기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툭 터진 게 또 그거죠. 요즘에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었죠. 한 1,000억대 정도 주가 조작 사건. 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뭐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기 네. 때문에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모 종목 하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DI 동일인가 이 회사가 네네네. 거기 연관됐다. 근데 추정이거든요, 솔직히. 네. 네, 추정인데 뭐 보면 이게 쭉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워낙 유통 물량도 작고 거기다가 회사에 뭐 무슨 또 경영권 가지고 또 소액 주주랑 막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는데 그게 또 약간 그런 쪽의 종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뭐 하한가더라고 또 오늘까지도 밀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거 바이오 쪽도 뭐 그런 냄새가 나는데라는 쪽에 얘기가 또 돌다 보니까 그냥 바로 또 여러모로 그 곳곳에서 좀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니까 그게 한꺼번에 오늘 작용한 거네요. 성장주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 성장도 투자의 뭐 매력이죠. 뭐 당할 때 매력이 아닙니다. 먹을 때는 세게 먹고 예. 당할 때는 크게 나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차트 보게 되면 좀 차곡차곡 올라갔다가 한 방에 또 쫙 밀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딱 지지해야 될 자리는 또 지지하고 또 두르륵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네. 정확하게 12시 40분인가 그때쯤에서 지지하고 또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세가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 눈치는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세로 하다가 진행되다가 선물은 약간 줄였습니다. 근데 현물 자체는 좀 묵직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막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세론 분위기 안 나옵니다. 그냥 시간으로 한 3% 올랐다가 한 1% 오른 정도. 정보합. 네. 네. 그런데 왜 세론은 우리가 다 얻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쪽에서 아이고 이쪽도 좀 물량이 나오겠구나. 그걸 안고 오늘 코스닥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 보게 되면 다 양복이 이만큼씩 나왔습니다. 개파락으로 밑으로 시작했다가 그거 다 그냥 올라왔어요. 오늘 종목 중에 심텍이라고 있어요. 예, 이 회사가 UBS에서 바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기판 쪽은 이번에 관심이 가장 큰 게 그 삼성전기가 변하는 모습들을 좀 시장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기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쪽에서 이거를 찾다 보니까 근데 또 엔비디아가 선택한 소캠 이거 딱 나오고 예, 거기서 관련 기판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심텍도 있고 TLB도 있고 대력전자는 또 그쪽은 아니지만 근데 기판에 대해서는 변할 소지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코리아 서킷급 하죠. 코리아 서킷은 솔직히 통신 쪽이다 보니까 조금 연관거리가 살짝 좀 떨어지는데도 그거마저도 이제 그것까지 같이 올라갔던. 예. 뭐. 만약에 해성 DX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다 본 거예요. 그 자동차 쪽이 왜? 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네. 기판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도 오늘 그냥 기회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약간 역을 찌르는 이런 쪽들과 바이오는 밀리는데 이런 쪽들은 살아있다 보니까 또 끌어올리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추세는 세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조정의 그 재료가 와도 잘 버티면서 가는. 그쵸. 거기 앞에가 반도체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고가까지 쭉 끌어내는 거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 느낌도 살짝 나긴 해요. 네. 그런데도 그 오버슈팅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데라는 생각 들고 일단 오늘을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세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시작부터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일단 길을 열어준 건 미국이었죠. 네. 네. 한 9월달 들어서 두 배 난 종목들 수두룩하고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뒤늦게 반영하면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아주 조그만 종목 라닉스 뭐 이런 것도 뭐 무슨 우리 또 준비하고 양산한다 그러면서 뭐 주가 상한가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짤 도는 거 보니까 네. 그 명륜 진사 갈비가
그 아이온큐보다 매출액이 높다고 뭐 그런 주식이 됐다고. 네. 그거 샤브 올데이라고 예. 명륜 지사갈비 네, 거예요. 네. 그거 주소 저 예약도 못 하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아니 뭔지는 알아요. 네. 아, 예. 거기 샤브샤브 무한 리필집이 아. 있습니다. 네. 와, 거기 예약도 안 돼요. 그런 기업이니까. 네, 근데 그 컴퓨터보다 매출이 높. 떴어요. 예. 근데 갈비나트 들어가시죠? 네, 한번 가시죠. 네. 양자 컴퓨터가 갈비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부각받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자꾸 부각받다 보니까 블록체인도 요즘 흔들린대요. 이거 그 회장 누구죠? 그 회장이 5년 안에 50%의 확률로 아주 큰 변화가 진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조정 안 나고 또 가더라고요. 5년 안에 50%입니다. 아직 멀고 확률도 50%예요. 근데도 반반이라는 거죠. 확률 반반. 네. 예, 그런데도 일단 뭐 반이 어디야 이런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 원자력. 근데 오늘 또 특이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반도체만 볼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네요. 원자력 세고 방산, 우주항공 세고 조선기자재까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자력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뭐가 심상치 않아요. 좀 움직임이.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면 이렇게 계약했습니까? 예, 뭔가 좀 선순환되는 느낌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도를 하는 이제 종목들부터 일단 좀 눈길이 가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방산 우주항공은 보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유럽 시장이 좀 주춤한데 또 방산 쪽은 신고가 다 펼쳐지네요. 가더라고요. 네. 또 러시아랑 또 미국이랑 사이가 또 별로 안 좋아지는 조짐들이 보이니까 이게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죠. 나토 영국으로 오게 되면 격추시켜. 네, 맞죠. 격추시켜 이러면서 딱 말은 멋있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라 북중러잖아요 이제는요. 네. 그걸 다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유가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온 것 같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현대로템도 좀 신났어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좀 열심히 이거 하시고 근데 이게 다 중동도 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여기저기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하는 것과 이라크에서 지금 수주 나올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이걸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제가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180대인가 그랬었거든요. K2가.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중동은 물량부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부각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뒤에서 또 우리는 항상 방산주 움직일 때 유럽 방산주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반이 라인 메탈이 있다 보니까 라인 메탈도 신고가더라고요. 아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계속 이쪽에 대해서 이제 라인 메탈 이콜 한화에로스페이스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똑같이 자준 것 같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맞을 것 같고 조선기자재 쪽들은 또 이제 현대미포가 이제 MRO 첫 수주했다. 4만 1,000톤급 정도 그 수송선인데 군용 수송선인데 그거 MRO 들어갔다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조만간 우리도 이제 그 라이센스 받는다라고 하는 HJ중공업 이것도 쭉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조정받았던 이제 중형선사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확산되는 게 좀 특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쉬던 LNG까지 오늘 뭐 한국카본 뭐 성광밴드 이런 쪽들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뭐 이런 쪽들이 좀 쉬던 쪽들도 같이 고개를 들고 반도체는 소부장으로 또 움직이고 뭐 이런 변화가 나서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죽순으로 살짝 이렇게 다그 있죠 비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새싹 올라오듯이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으로 보게 되면은 카지노, 호텔 뭐 이쪽들 여기 오늘 약했습니다. 저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딱 봤는데 그거 같아요. 이번에 호텔 신라에서 갑자기 10월달에 예약을 다 안 받는다면서요? 딱 셧다운. 네. 네. 그게 중국 그 시진핑 주석 오면서 이게 이런 쪽의 얘기 그리고 또 그랜드 하얏트인가 거기는 네. 미국 또 분들 오느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을 다 잠근다. 아니 성수기 때 돈 벌어야지 이거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카지노도 그 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그냥 우르르 빠지길래 왜 이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런 것 같고 미용기기 요즘 재미없고요. 미용기기 화장품 요즘 소비재 쪽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증권주는 지수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데 또 증권 지주사 이쪽들이 두 개가 같이 오늘 또 밀렸습니다. 이쪽이 그래도 기대를 하는 섹터였거든요. 네. 근데
기사 중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 때 이제 막 푸시푸시하면서 네. 자, 밸류업 가자라고 하다가 이게 지금 노프 예, 3차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좀 더 강하게 들어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연됐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좀 크면서 오늘 거기다 KCC 같은 경우는 야, 좀 너무해요, 이 회사. 자사주 좀 연기되는 듯하다 보니까 바로 그때를 못 참아서 이비 발행. 예. 9.9% 지분 갖고 있는데 한 4,300억인가? 이거를 그대로 주가도 많이 빠졌네요. 이게 대가를 많이 치렀네요. 이게. 솔직히 금액이 좀 세요. 그 정도면은. 그러고 세고 아니 이건 이비할 게 아니지 이런 네. 느낌이고 거기다가 또 자금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용도 분류 용도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딱 이거는 뭐 인수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바로 뭐 호락 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지죠. 그런 것 같아서 에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거 좀 잘해주세요 좀 예. 네 그런 모습들이고 2차전지 쪽들 오늘 좀 약했고 그리고 요거 딱 그런 느낌이죠.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요거는 그냥 성장주 쪽에서 무거운 모습들. 예.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요? 네. 명륜 이연사. 진사갈비가 제일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저 아까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하수는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주식을 절반 제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히 반도체 정리 반 정도 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연휴 마지막 날, 연휴 시작 전날 종가 베팅 이런 거 하시나요? 그것도 방법인데요. 예. 진짜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고수가 아니고요. 네. 민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민수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해도 더블 수자 더블 수는 됐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제 의견보다는 대표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끝까지 확인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네, 확인하면서 아니다 싶으면은 뭐 1초 만에도 뭐 바뀔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너무 신주따시 좀 모시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뭐 1초, 3초 안에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봐야 2시간 보유.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길게 가는 쪽들은 아마 이 아이디어가 지금 끌고 가는 아이디어가 뭐 크게 이상 없다. 뭐 주추세가 물론 고점에서도 훼손 받을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또 조방원, 네. 전력기기 정도까지 해서 끌고 오던 것들은 크게 그냥 뭐 좀 약간 더는 정도는 있겠죠. 현금을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게 한 열흘 쉬는데 그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걸 좀 대응할 정도까지는 두고 그 정도 섹터는 일단 두고 가볼 생각이고요. 근데 오늘 약간 조금 증권이나 지주사는 조금 좀 그래요. 휘청거리는. 예, 휘청거리는 거 보니까 보통 보면은 했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딱 돌리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딱 돌리는데 모멘텀 있는 쪽 두산 같은 경우는 돌려요. 지주사래도 예, 그래도 CCL 수출기 되는 네. AI 인프라 쪽에서는 그 강자다 보니까 그런 건 돌리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못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무겁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렇다고 뭐 그냥 있는 걸 또 거기다 다 팔 생각은 없는데 뭐 이건 약한 쪽들 이제 염두하고 그다음에 강한 것들은 또 챙기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뭔 소리죠? 네. SK 하이닉스는 계속 들고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사.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뭐 세론이 나왔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 세론이지 뭐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뭐 수치 가지고 EPS가 뭐 이제 3달러 넘어가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추이를 보니까 요거는 좀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만 신고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계속 신고가를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 증시 신고가의 동력이 경기 뭐 이런 매크로가 아니라 AI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관련해서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딱 한눈에 보기에 잘 나왔더라고요. 네. 예. 뭐 S모 증권사에서 네. 예. K모 증권사에서도 잘 나오지만 좋은 자료 나오지만 S모 증권사에서 나온 걸 보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동향은 이렇게 해서 또 벌써 이제 꺾인 지 오래됐죠. 네네. 예, 그렇게 가고 있고 S&P 500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경기 흐름들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선행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갔었어요. 네.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딱 2023년 4년부터 이제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때 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좀 많은 변화가 나오는 네. 그 시점들 쪽에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경기로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들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출발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S&P 500에서 44개가 네. 주가를 다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집중도는 그쪽이 더 높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영향력은 더 점점점 그러니까 456개는 더 처지고 44개는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44개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흐름을 딱 표현해 보게 되면 요거죠. AI. 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면 AI가 지금 끌고 가긴 끌고 가는데 이게 그러면 가장 이게 AI가 조정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돈을 쏟아붓는데 네. 돈 벌어? 맞죠. 예, 돈을 쏟아붓는데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저렴한 가성비 쪽으로 쫓아오는 중국은 더 이만큼 섞어내는데 하다 보니까 그 비교되면서 자꾸 흔들렸다 올랐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래 운명을 걸고 있다 이들은. 그래서 뭐 거의 매출액의 한 40%씩도 막 쏟아부으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단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주가가 계속 간다는 얘기는 버블의 초입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버블이 뭐 터진다 아닌다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진행이 되는 단계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유 버블이래.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진정한 투자자라면 버블을 즐겨야 됩니다. 그때 내 계좌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버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쪽들, 예, 2000년 쪽에 밸류 막 끌어오다가 이제 그러면서 뭐 그냥 이제 다 광기가 벌어지는 모습들. 그렇죠. 그게 한번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빠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보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1년 반에서 올라온 것보다 한 달 사이에 올라온 게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나오는 게 일단 각도로 보게 되면 버블인데 그러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서 시장을 끌면서 뭐 지금 오버슈팅 막 쏴가면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왔겠느냐? 이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아직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또 스키 타듯이 이렇게 싹싹 피해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고점에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어차피 고점에서는 못 내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산사태, 눈사태 터지는 네. 징후 보고 그 다음에 하면서 같이 내려오겠죠. 근데 그럴 때까지라도 그때 내려오는 게 지금보다는 더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잘 이용해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동력이 경기가 아닌 AI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저는 요거 좀 궁금하던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블랙로겔 레리 핑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CEO분을 네. 만나서 예. 회장 레리 핑크 회장. 네, 회장님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보유 주식이 5% 이상 갖고 있는 게 10종목이나 되시더라고요. 예. 한 뭐 삼성전자만 24조 뭐 이렇게 네. 되시는 것 같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을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뭐 AI 얘기하시다가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 한국과 MOU 체결하자라는 쪽에서 이제 딱 했고 근데 아시죠? MOU는 그냥 MOU입니다. 네. 거기서 뭐 돈이 왔다 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뭐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블랙로드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쪽이고 예전에 올해 초인가 그 좀 인연이 됐던 게 정부의 밸류업 한다고 그랬었을 때 가장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가 세 번째 때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쪽이 또 그쪽에서 한번 나왔던 쪽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도 좀 있었고 근데 다 합쳐봐야 지금 나오는 금액 와 몇십조 되네라고 하는데 그 덩치에서 한국 비중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겠죠. 네. 그래도 회장님도 알았을 거예요. 자, 자료 갖고 와봐. 우리 얼마나 갖고 있니? 그러면서 한국 얼마나 갖고 있니? 그렇게 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쪽과 그들이 맞춰서 돈이 이제 같이 가는 이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정부 관심은 이번에 그 성장 주도 펀드라고 그래서 왜 150조 정부가 75조 내고 네. 기업들한테 75조 내서 같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비중이 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30%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데가 AI입니다. AI죠. 네. 정부도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쪽들도 뭐 AI 하게 되면 요즘 다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랑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와서 뭐 뭐 한다고 하죠. 조 단위로 또 뭐 투자한다고 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로 와서 할 만한 메리트는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인구 측면이나. 근데 그래도 한국에 온다는 얘기는 또 건설 비용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 테고 하는데 한국에 온다는 얘기는 거점에 대한 욕구 아니면 또 정부의 역할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블랙론과 연결되는 쪽들은 AI 쪽과 좀 많이 연결되면서 뭔가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더 챙겨봐야 될 거.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기사와 함께 방장 움직이는 것들이 AI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뭐 약간 들썩거리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AI 의료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AI 영역이니까 간 거 아닐까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부가 신경 쓰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급된 종목들 플러스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소프트웨어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뭐 금리 인하기나 이런 때 또 정부에 조금만 이제 이렇게 양념만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있는 쪽이죠. 근데 그게 네. 제가 이거 또 버블을 막 이것도 막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초기에 로봇 움직이는 것 듯이 네.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 좀 세팅이 딱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되기 시작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갈채비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은 오늘도 조금 팔긴 했는데 9월 달에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9조, 10조 정도 가까이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팔았는데 올라갈 때는 팔고 빠질 때는 산단 말이죠. 네. 이 전략 잘 하고 계신 걸까요? 근데 사는 걸 네. 인버스를 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또 예탁금이 74조? 네. 계속 늡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돈 들어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팔렸는지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정리된 금액이 그대로 예탁금으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번 가자 그러면서 또 신용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23조 대 될 겁니다 거의. 네, 그리고 거의 아마 최고치일 거예요. 아마 최고치. 지난번에 25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 2020년도 그때 그 네. 코로나 국면 때 정점 때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바싹 다가서면서 이제 진정한 수익률 게임이 막 펼쳐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본 게임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팔하고 다 돈 생겼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연휴가 쭉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뺄 거 빼고 이런 연휴 세상에 못 즐겨봤는데 돈 좀 벌었어, 그리고 돈 생겼어, 그러면 좀 즐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또 정부가 소비 쿠폰까지 줬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돈이 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걸 좀 즐길 거 즐기고 그 다음부터가 10월 달부터 이제 나머지 기간 12월 달까지 그런 게 이제 종목 전세나 시장만 그게 크게 안 흔들리게 되면 이런 쪽들에 막 빠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보는데 특성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리셨던 분이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종목들을 사겠느냐, 바이오 종목들을 사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는 것들 있죠. 잠깐만 반도체 이만큼 올라갔고, 조선 갔다가 좀 요만큼 쉬었네. 그러면 이제 이런 섹터들 쪽에서 좀 그래도 급 알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좀 작은 종목들은 또 매매 못할 것 같고요. 중대형급 쪽에서 이런 쪽으로는 또 플레이가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더라도 주도주 내에서 플레이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더 멀리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들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지는 못하지만 네. 연휴 동안 소비가 많을 쪽에 투자는 미리 해둘 수 있잖아요. 국내 소비든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거든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다면요. 그 생각을 하고 소비주들을 이렇게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소비주들이. 왜 그런지 보게 되면 근데 소비주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소비를 보고 움직였던 투자 아이디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출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수출을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수출을 보게 되면 그러면 상대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좋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요즘 미국의 소비 심리는 안 별로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그거를 좀 감안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관세 붙었는데 그 약간 비싼 금액에 충분히 이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게다가 또 데이터도 지금 막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1일까지 데이터 보게 되면은 그만큼 다 돌았는데 수출 데이터 10일짜리 나오고 다 엉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아마 거의 올스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20일까지 볼 때 그 이제 누적으로 봐서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것도 쇼핑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제 체크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비 쪽들은 지금 싸긴 싸고 메리트 있는 종목들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매매를 못 하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눈길은 가는데 뭔가 좀 지지권 찾고 그 다음에 플레이가 나올 때 다음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큰 이상 없으면은 분명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기회를 그거를 안고 추석을 넘어가기는 좀 연휴를 넘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리스크가 있나요? 네. 중국의 국경절도 우리의 추석 연휴와 좀 겹치잖아요. 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뭐 한꺼번에 와서 좀 소비를 해줄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도 와서 보다 보니까 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고 오늘도 보니까 그 비 막 쏟아지는데 우산 들고 막 그냥 호텔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 왔는데 구경을 해야죠. 관광은 해야죠 비 와도. 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1년화에 오기 네. 시작하는데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저분들 오시게 되면은 옛날처럼 편의점 가서 여기서부터 그 바나나 우유 네. 맛이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 뭐 무가당도 나왔습니다. 네, 그거 되게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편의점주는 어때요? 편의점주 어제 중국인 그 해외에 오면은 다들 하고 싶은 게 한강에서 맥주 마시고 노는 건데. 네. 라면 먹고. 네. 당장 이번 주 주말에 그거 하잖아요. 불꽃 축제. 음. 네. 여러모로 매출의 퀀덤 점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가보고 네. 이제 현장으로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원 그래서 또 동네 반장 이거 붙이고 가서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네. 말씀을 드릴 텐데. 해볼만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하시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쪽까지 막 확장돼서 나가는 기조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 쪽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벌써부터 소비 쿠폰 1차로 됐을 때부터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마저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도 아직 없어요. 1차 소비 쿠폰 때 뭘 많이 썼는지 우리가. 네, 물론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들었는데 그게 진정한 마중물을 돼서 뭐가 들어온지 아직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게다가 워낙 소수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반영될 것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확장시키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쪽은 왠지 약하면 왠지 좀 그래요 느낌이. 그렇죠. 저점 매수는 하고는 싶은데 또 휴일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눈길은 가지만 아직은 막 이거 못 하겠습니다 아직은요. 기회는 주도주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